질문의 3가지 전제 조건. 내가 아는 모 CEO는 화학 전문가다. 박사 학위는 물론 충분한 실무 경험까지 갖고 있다. 리더십도 있어 지금의 자리까지 올라왔다. 하지만 겸손해서 늘 모른다는 말을 입에 달고 산다. 자신이 아는 건 일부 분야에 국한되어 있다는 것이다. 최근 그룹에서 바이오 쪽 회사를 인수해 그에게 경영을 맡겼다는 이야기를 들었다. 우연히 만나 어찌된 영문인지 물어봤다. 그는 이렇게 답했다. 얼마 전 회장님이 당신 이 분야 잘 알지? 라고 물어봤어요. 그는 그 분야를 모른다고 답했단다. 화학과 바이오는 전혀 다른 분야인데 회장님이 그 분야를 왜 자신에게 맡겼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 나는 회장님의 의도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정말로 안다는 건 무엇일까?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아닐까. 좀 이상하다.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구분할 수 있는 것. 자신이 무엇을 모르는지를 아는 것. 당연히 알아야 할 것을 아는 것이 아닐까. 안다고 생각하면 질문하지 않는다. 모른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게 있어야 질문하게 된다. 또 질문을 통해 사람은 발전한다. 그런데 어느 순간 사람들은 질문하길 멈춘다. 학위를 받고 그 동네에서 몇 년 일을 하면 궁금한 게 사라진다. 전문가 소리를 듣고 여기저기서 강의를 하게 되면 자신이 아는 게 전부인 양 폼을 잡고 질문하지 않는다. 자신은 질문할 사람이 아니라 다른 사람으로부터 질문을 받아야 할 위치라고 생각한다. 그 순간부터 후퇴하게 된다. 난 그 사람이 질문을 하는지 안 하는지 어떤 유형의 질문을 자주 하는지를 유심히 관찰한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질문하지 않는다. 성인이 된 후 거의 질문하지 않는 사람도 많다. 그런 사람들은 모르는 게 없다. 당연히 모른다는 말을 하지 않는다. 질문에는 3가지 전제 조건이 있다. 첫째, 겸손이다. 내게 부족한 점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해야 한다. 조직에서 위로 올라가는 사람은 대부분 똑똑한 사람들이다. 그런데 위로 더 올라가면 똑똑한 사람과 더 똑똑한 사람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정말 똑똑한 사람과 헛똑똑이로 나뉜다. 헛똑똑이는 말 그대로 본인은 똑똑하다고 생각하지만 남들은 동의하지 않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들은 모른다는 말을 절대 하지 않는다. 모르는 것이 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 모르는 것이 있어도 티내지 않으려 할 수도 있다. 그 자체가 자존심 상하는 행위라고 생각한다. 그런 상사 밑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힘들다. 실제 너무 많이 알고 모르는 게 없기 때문에 직원들이 할 일이 없다. 직원들은 그저 상사가 결정한 일을 실행하거나 시키는 일만 하면 된다. 굳이 자신들까지 나서서 고민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정말 똑똑이는 다르다. 자신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확실히 안다. 아는 것은 안다고 이야기하고 모르는 것은 모른다고 솔직하게 이야기한다. 자신감이 있기 때문에 모르는 분야에 대해서 진심으로 질문을 던진다. 당연히 직원들은 신이 난다. 자신이 고민해 아이디어를 내고 상사는 들은 후에 품질 좋은 의사결정을 한다. 괜찮은 리더인지를 구분하는 최고의 방법 중 하나는 전 잘 모르겠는데요 란 말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다. 사태를 정확히 파악할 때까지 모르겠다고 말하기를 주저하지 않는 리더다. 둘째, 사람에 대한 존중이다. 질문은 질문 내용 못지않게 의도가 중요하다. 순수한 의도로 질문해야 제대로 된 답을 들을 수 있다. 질문하고 싶지 않은데 해야 한다니까 할 수 없이 하는 질문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게 바로 상대방에 대한 존중심이다. 다른 사람을 우습게 보는 사람은 절대 질문하지 않는다. 질문해도 상대가 대번에 알아차린다.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마음이 있어야 질문할 수 있다. 저 사람이 나보다 많이 알 수 있다. 나보다 저 분야에서는 더 전문가다. 저 사람이 현장을 잘 알기 때문에 저 사람을 통해야만 상황 파악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해야 질문할 수 있다. 존중의 마음은 상대에게 그대로 전달된다. 그럼 상대도 진심으로 그의 질문에 답을 하게 된다. 마지막은 자기 훈련이다. 질문은 자기 훈련이 된 사람만이 할 수 있다.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 다듬어지지 않은 사람은 하기 어렵다. 현재 한국의 생산성을 가장 방해하는 건 지나치게 뚜렷한 위계 질서다. 윗사람이 먼저지 아랫사람인 내가 어떻게 먼저 답변을 해 같은 사고방식이다. 네덜란드의 심리학자 헤이르트 호프스테드
표현을 빌리자면 권력 거리다. Power distance. 한국은 윗사람과 아랫사람 간 거리가 가장 먼 문화를 갖고 있다.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지나치게 어려워하고 젊은 사람은 나이 든 사람에게 솔직한 이야기를 털어놓지 못한다.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 문제를 해결해야 생산성을 높일 수 있다. 나이가 든다고 지혜로워지는 건 아니다. 반대로 나이가 어리다고 해법을 모르는 것도 아니다. 그런데 부하 직원은 나이가 어리다는 이유로 입을 열지 않고 나이 든 상사는 잘 모르면서 자꾸 해법을 제시하려 한다. 그럼 당연히 배가 이상한 방향으로 간다. 질문이 사라지는 대표적 이유다. 요즘 이런 문화를 없애고 수평적 문화를 만들기 위해 애쓰는 기업이 늘고 있다. 직급 대신 님이란 호칭으로 부르기도 한다. 그런데 호칭을 바꿨다고 수평적인 문화가 되는 건 아니다. 내가 생각하는 수평적 문화의 정의는 계급장 떼고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윗사람들의 자기 훈련, 그 중에서도 인내심이 필요하다. 하고 싶은 말이 있어도 참고 다른 사람에게 질문하고 그들의 이야기를 들을 수 있어야 한다. 다른 사람을 인정할 수 있어야 한다. 인정의 인자는 말씀언 더하기 참을 인이라는 것을 기억하자. 하고 싶은 말도 참을 줄 알아야 한다.